안티오크의 십자군은 우방을 버리고 회군한 에티엔과 황제를 겁쟁이, 배신자라고 조롱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난날 니케아에서 벌어진 일도 있었기에 십자군은 더 이상 황제와의 서약을 이행할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안티오크 내부에서는 기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에르 바르톨로뮤라는 사제가 사도 안드레아에게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성창의 위치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몽의 무리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잔티움에 보관된 성창을 목격한 아데마르 주교는 피에르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졌으며 6월 14일 밤 때마침 유성이 카르부가 진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확신에 찬 피에르는 성직자와 레몽의 무리들을 성 베드로 성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동원해 피에르가 가리킨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기대하던 성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레몽 역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만약 피에르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체면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조해하던 피에르는 자신이 직접 달려들어 땅을 팠고 마침내 낡은 창조가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데마르와 몇몇 영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시 곳곳은 환호성이 넘쳤습니다. 병사들은 신이 자신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 밖의 투르크 진영은 분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카르부가를 따라 포위에 참여한 지방의 토호들은 이번 전투로 인해서 그가 안티오크까지 차지하고 더욱더 강성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선적인 카르부가의 지위에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레몽이 지휘해야 했지만 병환 중이어서 보헤몽을 필두로 고드프로와 위그, 플랑드레 루베르, 아데마르, 탕크레드가 4만여 명의 정군을 이끌고 성문으로 나왔습니다. 카르부가는 공성전을 거치면서 십자군의 수가 많이 감소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적들의 포위를 버티다 못해 한 번에 쏟아지면 그때 몰살할 계획이었으나 그의 생각보다 십자군의 규모가 컸습니다. 이에 카르부가는 급히 강화를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사기 충천한 십자군은 카르부가의 진영으로 쇄도했습니다. 카르부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매복군을 투입하지만 이미 보헤몽이 그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예비대가 추가 투입되면서 카르부가의 마지막 카드도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전세가 밀리자 굳이 병력을 잃을 이유가 없던 토호들은 퇴각했으며 카르부가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달아났습니다. 도시 내부 요새에서 저항하던 소수의 투르크 수비군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항복한 이들을 십자군은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전투를 마치고 몇몇 사람들은 천사와 성자, 죽은 동료들이 함께 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안티오크에서 에데사에 이르는 요충지가 십자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를 얻은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을 앞둔 시점에서 레몽과 보헤몽은 또다시 다투게 됩니다. 보헤몽은 남진하지 않고 자신의 근거지가 된 안티오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난날 공경에 처한 십자군을 황제는 외면하고 회군했기에 그와 맺은 서약도 파기된 것이며 도시의 소유권 역시 공격 전에 합의를 받고 이번 전투도 자신이 진두지휘했기에 다른 영주들도 보헤몽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레몽의 주장은 교황에게 서약한 성지 탈환의 맹세를 지키라고 보헤몽을 압박했습니다. 둘의 갈등으로 십자군 정군이 멈춰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가온 여름 무더위에 병사들도 내심 진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설상가상 십자군 내부의 불화를 중재했던 아데마르 주교가 8월 1일에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11월 1일까지 안티오크에서 정비를 하며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